안녕하십니까. 부산외대 중국학부 김동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전 세계 많은 경영자분들에게 중국 진출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중국 진출을 꾀하고 계실 텐데요. 중국, 아시다시피 너무나 넓고 다양한 대륙이기에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진출할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전략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중국을 지역 문화별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먼저 중국의 대표적인 지리적인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중국 전도는 세계 4위의 국토 면적을 가진 중국 영토의 평면도입니다. 중국의 국토 면적은 960만 평방킬로미터, 대한민국의 96.2배, 한반도의 43.6배 규모입니다. 중국의 동서간 거리는 약 5,200km로 서울, 부산 간의 12.5배에 달하는 거리죠.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내수시장의 거리 개념이 400여 킬로에 머물러 있다면 중국의 내수시장은 그 12.5배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중국 전도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중국은 동쪽 끝 북한에서부터 서쪽 끝 베트남에서까지 14개 국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에 당연히 중국과 이 14개 나라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함께 영향을 받습니다. 중국을 둘러싼 여러 국가들의 지경학적 관계에 따른 진출 전략은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리라 봅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의 지형도, 즉 중국의 땅 높이를 요철을 이용하여 만들어 놓은 플라스틱 지도입니다. 이전의 평면도와는 달리 중국 지형이 가진 특징이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지세는 서쪽 끝의 히말라야 산맥에서부터 동쪽 끝 장강 중하류 평원까지 서쪽에서 동쪽으로 낮아지는 서고 동저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 수도인 우루무치는 해발 고도가 900m, 세계의 지붕 에베레스트 산을 품고 있는 시장 자치구의 수도 라싸는 평균 고도가 해발 3,700m에 달합니다. 중국 지형도에서 녹색을 띠고 있는 곳은 평원 지역인데 이처럼 평원이 적고 고도의 차이가 심합니다. 국토 지형별 유형을 보면 산지가 33.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고원, 분지, 평원, 구릉순입니다. 경작지는 전 국토의 12.68%에 불과합니다. 이는 총 구묘로는 세계 4위의 국토 순위와 동일하지만 13억 4천만 명의 인구 기준으로 1인당 경작지 면적 기준으로 보면 세계 126위에 불과합니다. 특히 개혁개방 정책 실시 이후 많은 경작지들이 유실되면서 공장과 상업 건물들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2010년 중국의 1인당 경작지 면적은 10년 전에 비해 14.5%나 감소했습니다. 이 한 장의 지형도로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택배 시장을 해외 기업에 개방했지만 우리나라처럼 48시간 내 납기를 보장하는 물류회사는 아직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이런 연유로 많은 중국 기업들은 권역별 거점 유통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줄어드는 경작지에서 보다 효율적인 생산량을 거두기 위해 종자 산업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다국적 종묘 기업들은 이 시장을 겨냥하고 진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35년간 연해 도시가 먼저 발전한 배경 등도 장황한 정치, 역사적 설명에 앞서 이 한 장의 지형도가 서론을 대신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여러분의 사무실에 중국 전도는 물론 지형도를 한 장 걸어두시길 권유합니다. 먼저 세계 4위 면적의 중국을 두 개로 구분하면 그 기준이 바로 강북과 강남입니다. 여기서 두 지역을 나누는 기준은 바로 6,300km로 중국에서 가장 긴 강인 장강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의 남북은 회화를 기준으로 나뉜 바 있습니다. 여러분은 귤화 위지, 즉 강남에 심은 귤이 회수를 건너 북쪽에 가면 탱자가 된다라는 고사성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회수가 바로 지도에서 보이는 회화입니다. 회화는 황하와 장강 사이에 위치하며 하남성, 안희성, 강소성, 산동성, 호북성 등 중국 연해화 내륙의 5개 성을 지납니다. 하지만 1980년대 개혁개방 이후 중국에서는 장강을 중심으로 남북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문헌을 보면 강남과 강북의 구분은 한나라 때인 서기 102년부터 이루어져 파종과 생육 등 농경의 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1908년에 중국 지리학회에서 지리적 특징을 고려하여 진령회화선, 즉 감숙성 난주에서 강소성 연융항까지 선을 기점으로 강남과 강북을 구분한 바 있습니다.
1949년 신중국이 성립되고 나서 당시 국가건설부는 진령, 회하선, 이남, 즉 강남 지역은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난방 기준에 따른 관념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중국 연평군 기온도에서 보듯이 중국은 시베리아에 인접한 한온대와 베트남과 인접한 열대 기후를 모두 보유한 광활한 기온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쪽에서부터 보면 한온대, 중온대, 난온대, 고온기후대, 아열대, 열대기후대를 모두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도시별 최고 최저기온도 극한대와 극고온대를 동시에 나타냅니다. 먼저 동북지역에 있는 하얼빈시의 경우 1월 최저기온 영하 41.4도를 기록할 정도로 춥지만 반면에 화남지역 광저우시는 1월 평균기온이 영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부권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막지대와 고원지대의 기온도 낮은 편인데 칭장고원에 위치한 청해성 수도인 시닝시 2월 최저기온은 영하 26.6도 수준이며 신강 위구르 자치구 수도인 우르무치 역시 2월 최저기온이 영하 41.5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 내 가장 남쪽에 위치한 해남성의 산야시는 연평균 기온이 25.5도로 전형적인 열대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해남성 하이커우시 7월 최고 온도는 40.5도를 기록한 바 있으며 7월 평균 온도는 28.1도 수준입니다. 실제 강남 지역 겨울철 평균 온도가 5도 이하로 내려가는 날짜는 연간 90일 이하에 불과하지만 실제 체감 온도는 훨씬 이보다 낮습니다. 2008년 겨울을 보면 호남성 대부분 지역이 영하로 내려갔고 호남성 수도인 장사시는 영하 5도를 기록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2009년 1월 상해 온도는 영하 8도까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이들 강남 지역 겨울철 체감 온도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은 습도입니다. 강남 지역의 평균 습도는 70%, 북방 지역은 20%에 불과합니다. 습도가 10%씩 내려가면 온도는 1도씩 내려가기 때문에 같은 온도라도 남방 지역 사람들이 추위를 더 타고 개별 난방시설 수요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 1, 2위를 다투는 두 회사 중 하나인 경동보일러는 한중 수교 직후인 1993년에 연변자치구에 법인을 설립했고 1995년에는 북경에 생산기지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귀뚜라미 보일러도 1999년에 천진에 생산법인을 설립하고 한국식 온돌 난방 문화를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정한 경동나비엔 중국 법인장이 밝힌 진출 전략은 브랜드 알리기와 현지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경동나비엔은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1990년대 초에 중국 최초로 대량의 온돌 난방 시공을 시작하여 경동보일러라는 브랜드를 알렸습니다. 물론 지역 선정에 우리의 온돌 문화를 이해하고 있는 조선족 자치구라는 점도 고려됐지만 연변 지역이 11월부터 다음해 3월간 최저 평균 기온이 영하 13.6도까지 떨어지는 추운 지역이라는 점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브랜드 알리기를 토대로 1995년에 북경법인 북경경동보일러 유한공사를 설립했고 중국 보일러 업계의 역사상 최대 규모였던 북경 회룡관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에 1999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참여해 벽걸이 가스 보일러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경동나비엔이 본격적으로 중국 남부시장을 공략한 것은 2007년 1월에 상해나비엔 국제무역유한공사를 설립하면서부터입니다. 즉 강북에서 시작된 이 회사의 중국 시장 공략은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강남으로 확대될 수 있었던 셈입니다. 중국은 글로벌 보일러 브랜드 60여 개가 모여있는 치열한 경쟁 시장입니다. 경동나비엔은 자사 디자인 제품을 중국에서 단순 생산 판매하는 다른 외국사와 달리 중국 실정에 맞는 제품을 적극 개발하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현지 문화를 반영했습니다. 즉 중국 수질과 연료 사양에 적합한 보일러를 개발하였으며 차를 좋아하는 중국인을 위해 음용수 보일러도 개발하여 출시했습니다. 또한 생산, 품질, 기술, 영업인원의 100%를 현지 중국인으로 충원했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여름철에 덥기로 유명한 3대 도시가 있는데 남경, 무한, 중경 등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들 도시는 서남 지역과 화중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공통점은 장강 중하류에 위치하고 주변에 호수가 많아서 공기 중에 습도가 높다는 점입니다. 또한 중경시 같은 경우는 사천 분지에 인접하여 더워진 공기가 외부로 확산되지 못하고 도심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특징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 이 여름철 평균 기온은 32도를 오르내리며 밤에도 열대야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온의 차이는 바로 마케팅에 적용됩니다. 중국에서 유명한 캉스프라는 용기면 회사는 일찍이 권역별로
라면 스프의 배합을 달리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추운 지역은 얼큰한 맛을, 더운 남방 지역은 덜 매운맛을 선호하겠죠. 화장품 역시 기후에 민감합니다. 습도, 온도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주력 판매 제품이 달라야 합니다. 중국 여성의 지역별 피부 특성을 잘 연구하여 이를 제품에 적용한 회사는 경쟁에서 살아남아 승승장구하고 있고 기본을 소홀히 한 회사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계획 중이십니까? 중국 지형도와 기온도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